일봉의 정점, 사무라이의 상징,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정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무기, 흔히 일본 하면 생각나는 무기인 이 일본도의 종류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양검수협회 회장 김상윤입니다. 사실 일본도는 종류가 생각보다 엄청 많은데요. 왜 이렇게 종류가 많냐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흔히 옛날 사무라이들을 보면 일본도를 여러 자루 차고 다니잖아요. 이걸 보고 일본도는 내구성이 구리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여러 자루를 들고 다닌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현대에 매우 좁은 실내 등 유사시에 사용할 때는 권총을 쓰고 화력 지원을 할 땐 기관총을 쓰는 것처럼 일본도도 마찬가지로 실내전에서는 좀 짧은 일본도를 쓰고 전쟁터에서는 보다 긴 일본도를 사용하는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크고 긴 칼이 세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현대로 비유하자면 무조건 미니건 핵폭탄이 세겠지, 권총 라이플은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걸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카타나는 썸네일에 나온 노다치인데요. 노다치는 일본도보다 조금 긴 수준에서 무려 3m에 달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노다치는 보통 전쟁터에서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나 적들에게 위압감을 안겨주기 위해 사용했는데요. 유성룡의 징비록에 따르면 일본의 무사가 무려 이 노다치를 가지고 사람과 말을 동시에 양단해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공포스러울 정도로 뛰어난 무기였고, 이 노다치의 성능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 전쟁터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국뽕TV에나 나올 문구인 아시아가 눈여겨보고 한국이 경악하고 중국이 감탄한 무기가 돼버린 거죠. 중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유능하고 유명한 장군인 명나라 시대의 장군인 척계광 또한 이런 노다치의 위력을 눈여겨보아서 자신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노다치를 수입하였고, 이 노다치가 복제되어 묘도라는 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의 검술까지 적극적으로 수입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무에도 보통지와 기요신서 등 아시아의 여러 무술 체계가 탄생하게 됩니다. 노다치에 얽힌 재밌는 일화가 또 있는데요. 바로 사사키 코지로와 그가 사용했던 모노호시자오 이야기입니다. 사사키 코지로는 여러 매체에서 등장한 만큼 아실 분들은 다 아시죠? 무사시의 라이벌이었다, 가상의 인물이다 말이 많은데, 이 사사키 코지로가 사용했던 검인 모노호시자오가 바로 노다치입니다. 모노호시자오는 빨랫대, 장대라는 뜻인데 이 노다치의 길이가 그 정도로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게 워낙에 길다 보니 자기 혼자 긴 무기를 사용한다고 비겁자 취급을 받기도 했다는 설화도 있습니다. 이 노다치는 에도시대 막부에 정부에서 일본도 칼날의 길이를 69cm로 제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몰락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카타나, 우치가타나인데요. 보통 우리가 카타나라고 부르는 이 검의 풀네임이 바로 우치가타나입니다. 이 우치가타나가 카타나의 표준이자 우리가 흔히 아는 카타나이기 때문에 카타나 자체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될 것 같네요. 이 일본의 전쟁 문화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게, 어느 나라든 간에 전쟁터에서 무기를 쓴다고 하면은 보통은 병사들에게 장창 같은 장병기를 지급하기 마련인데요. 검술은 가르치는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데 비해 창은 대량 생산하기도 쉽고, 일반인에게 그냥 창 쥐어주고 손을 앞뒤로 움직이기만 해도, 그냥 진영을 만들기만 해도 엄청난 저지력과 살상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중세 이후부터 징집한 농민들에게 점점 창이 아닌 검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병기보다는 이 카타나가 휴대성과 기동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이유와 전쟁이 점점 소규모 정예 부대들끼리 격돌로 변화했기 때문인데요. 창은 진영을 구축하지 못하면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없었고,
정예 사무라이들에게 있어서 카타나는 그야말로 도깨비에게 무쇠 몽둥이를 쥐어주는 격이었습니다. 이 우치가타나는 전쟁터, 실내, 결투 등에서 다재다능하게 사용이 되었고 의외로 엄청난 선전을 거두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강대국인 명나라조차 이 카타나와 카타나 검수를 적극적으로 수입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여서 군대에 도입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전쟁이 끝난 16세기 이후로도 미술품이나 패션으로서 일본도를 애용하였고 단순히 무기뿐만이 아니고 일본인의 문화 그 자체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심지어 중화기가 발달할 대로 발달한 19세기에서도 엄청난 위용을 떨쳤는데요. 일본의 내전인 1877년 선남전쟁에서 반군 측의 발도 돌격대가 이외로 엄청난 실적을 거두게 되었고 그리고 이는 현대 검도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 등 유럽에서 근대식 군사 제도를 들여온 일본은 유럽의 무기인 세이버를 도입하였는데 여기서도 일본도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고위급 장교들은 그냥 일본도를 사용하거나 세이버를 양손으로 늘리고 거기다가 일본도를 박아 넣어서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면 광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대에 와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 단골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와키자시인데요. 와키자시는 평균 날길이 50cm의 짧은 카타나입니다. 2016 쌍검으로 유명한 무사시의 오륜서에는 사무라이들이 실내에서 긴 칼을 쓰다가 대들보의 기둥이나 천장에 칼이 박혀 허무하게 패한다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실내에서는 짧은 칼을 쓰라고 소개한 기록도 있습니다. 와키자시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왼손에는 이 와키자시를 들고 오른손에는 태도를 들어 자세를 취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쌍검으로도 사용을 했다는 말이죠. 다음은 탄토인데요. 그냥 엄청 짧은 카타나입니다. 길이는 30cm 이하의 카타나를 탄토라고 부르고 한국어로 부르면 그냥 단도입니다. 주로 호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거 말고는 별게 없습니다. 얘는 사실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 창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잘 보면 끝부분이 일본도입니다. 검이긴 검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가 아니죠. 오히려 중국 무협 영화에나 등장할 것 같은 이미지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여러 전쟁터에서 창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좀 더 가볍고 짧은 나기나타가 애용되게 되었고 찌르는 것뿐만 아니고 빠르게 베는 것까지 가능하여 매우 다재다능한 무기인 이 나기나타가 호신용으로도 전쟁용으로도 애용받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런 점이 부각돼서 일본의 여성들에게 호신무기, 호신술로서 각광받게 되었고 명맥이 계속 이어져서 현대에서도 검도와 같이 스포츠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카타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전부 알아본 건 아니고 소개를 못한 일본도도 많았으나 다른 무게와 차이가 크지 않거나 뚜렷한 개성이 없어 아쉽게도 영상에서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검수를 직접 배워보고 싶으신 분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 서양검수협회를 검색하셔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